페니는 책에서 본 내용을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대답했다. 그녀는 오늘따라 말이 너무 술술 나와서 스스로도 감탄하고 있었다. 평소에 책을 많이 읽으라는 어른들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었다. 자신감을 얻은 페니는 이쯤에서 그럴싸한 말을 덧붙여 인상적인 지원자가 되고 싶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꿈은 숨 가쁘게 이어지는 직선 같은 삶에 신께서 공들여 그려 넣은 쉼표인 것 같아요. 페니는 뿌듯해하며 말을 마쳤다. 달러구트는 읽어내기 어려운 표정을 지었다. 페니는 조금 전의 멘트가 너무 자기적이었던 것 같아 입을 꼭 다물었다. 분위기가 좋을 때 적당히 했어야 했다. 사무실에 적막이 흘렀다. 문 하나를 두고 바깥은 여전히 손님으로 가득한데 달러구트의 사무실은 동떨어진 공간처럼 조용하고 차분했다. 페니는 갑자기 목이 타는 것 같았다. 달러구트는 페니의 서류에 뭔가를 사각사각 끄적였다. 잘 들었네, 페니 양. 꿈에 대해 깊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군. 그는 서류에서 양손을 떼고 얼굴 앞으로 손깍지를 모아지더니 페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네. 자네도 알다시피 이 거리에는 우리 꿈 백화점 말고도 다른 꿈 상점들이 많이 있지. 다른 곳이 아닌 우리 상점에서 일하고 싶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말해주게. 페니는 높은 급여가 마음에 든다고 말하려다가 그건 초면에 지나친 솔직함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만두었다. 페니는 머릿속으로 말을 골라가며 천천히 대답했다. 자극적인 꿈을 파는 상점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어요. 달로고트님께서도 일간지 꿈보다 해몽의 인터뷰에서 언급하셨죠. 몇몇 꿈 상점들은 충분히 잔 사람도 더 자게 만들고 쾌락만을 쫓아 꿈을 사러 오게 만든다고요. 하지만 달러고트님의 꿈 백화점은 그렇지 않다고 들었어요. 필요한 만큼만 꿈꾸게 하고 늘 중요한 건 현실이라고 강조하시죠. 시간의 신이 세 번째 제자에게 바란 것도 딱 그 정도일 거예요. 현실을 침범하지 않는 수준의 적당한 다스림. 그래서 여기에 지원했어요. 달러구트는 그제야 활짝 웃었다. 페니는 그가 웃을 때 10년은 더 젊어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의 흑갈색 눈동자가 새로운 직원을 찬찬히 눈에 담고 있었다. 페니 양,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겠나? 물론이죠. 적막하게만 느껴졌던 사무실에 비로소 바깥 손님들의 웅성거리는 소음이 스며들고 있었다. 페니에게 첫 직장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1. 가게 대성황의 날. 페니는 첫 출근부터 헐레벌떡 뛰고 있었다. 콧등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합격한 기념으로 가족들과 1차로 회포를 푼 데다 이어서 새벽녘까지 친구들과 전화로 수다를 떠느라 늦잠을 자버린 것이다. 특히 아쌈은 자신이 건네준 책이 면접에서 얼마나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계속해서 듣고 싶어 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대답했더니 달러구트의 표정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오 신이시여, 내가 준 책이 결국 페니의 당락을 갈랐구나. 바로 내가 준 책 말이야. 페니는 거하게 한턱 내기로 약속을 하고 겨우 전화를 끊을 수 있었다. 오늘따라 거리는 마을 주민들이며 잠든 손님들로 북새통이었다. 페니는 뛰느라 어깨를 부딪힌 사람들에게 연신 미안하단 말을 남기며 인파 속을 헤치며 나아갔다. 꿈 백화점 바로 뒷골목까지 뛰어와서야 페니는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다. 다행히 지각은 면한 것 같았다. 구운 과일의 그윽한 향기와 고소하게 우유 끓이는 냄새가 골목 전체에 가득했다. 페니는 일어나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과일꼬치라도 하나 먹을 수 있을까 하고
기웃거렸지만 줄이 너무 길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뒷골목의 푸드트럭 요리사는 구름대같이 몰려든 손님들을 보고 혀를 내둘렀다. 그는 한 손으로는 그릴에서 구워낸 과일꼬치를 뒤집고 한 손으로는 커다란 솥에 들어있는 국자를 휘휘 저었다. 솥 안에는 살짝 노르스름한 양파 우유가 펄펄 끓고 있었다. 따뜻할 때 마시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의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인기 메뉴였다. 푸드트럭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머그잔에 담긴 양파 우유를 홀짝거리고 있었다. 나이가 지긋한 손님들은 노곤한 표정으로 만족스럽게 마시고 있는 반면에 꼬마들 몇몇은 한 모금 마시더니 죽을 상을 했다. 한 꼬마는 바닥에 우유를 일부러 질질 흘리고 있었다. 바닥을 더럽히면 안 돼요. 어디선가 녹틸루카가 털복숭이 아빠를 내저으며 페니와 꼬마들 사이를 가로막았다. 아쌈보다 덩치가 훨씬 작은 그 녹틸루카는 투덜거리며 바닥에 흘린 우유를 닦기 시작했다. 페니는 양말이 젖을까봐 얼른 자리를 피했다. 편하게 뛰기 위해서 오늘은 신발을 신지 않고 나왔던 것이다.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는 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잠든 손님들이 대부분 신발을 벗고 오기 때문에 길거리도 실내처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당연했고 언제부턴가 주민들도 잠깐 외출할 때는 양말만 신고 다니기 시작했다. 다만 대대로 신발을 만들어 팔던 래프라운 요정들은 때 아닌 위기를 맞았다. 사람들이 새 신발 대신 새 양말을 사는 빈도가 늘어나자 요정들의 신발 가게는 자연스럽게 매출이 떨어지게 됐던 것이다. 그때 래프라운 요정들은 과감하게 꿈 제작 사업에 뛰어들어서 사업 영역을 넓히기 시작했다. 페니가 아쌈에게 들은 소식에 따르면 사업을 확장한 뒤에 매출이 1000% 이상 상승했다고 말한다. 충분히 신빙성이 있었다. 래프라운 요정들의 신발 가게는 원래 가게세가 저렴한 변두리에 있었는데 얼마 전에 사거리 중심가인 이곳으로 확장 이전을 했던 것이다. 페니는 꿈 백화점 바로 옆에 있는 래프라운 요정들의 가게를 지나며 쇼윈도를 흘끗 보았다. 쇼윈도에는 커다란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안내문 말고도 덕지덕지 붙여놓은 상품 포스터들 때문에 가게 내부는 잘 보이지 않았다. 날개 달린 신발, 바람처럼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스케이트, 우아하게 헤엄칠 수 있는 특수 오리발이 필요하신 분은 가게 안으로 들어오세요. 래프라운 요정만의 기술이 집약된 하늘을 나는 꿈, 빠르게 달리는 꿈, 헤엄치는 꿈을 구매하실 분은 바로 옆 꿈 백화점의 3층 코너를 방문해 주세요. 아빠, 날개 달린 신발 사주세요. 저런 건 고장이 잘 나. 신발은 자고로 다른 기능 없이 밑창이 튼튼한 게 최고야. 으앙, 바닥에 드러 누워버릴 거야. 신발 가게 앞에서 실랑이를 하는 아빠와 딸을 지나 페니는 드디어 오늘부터 일하게 될 꿈 백화점 앞에 섰다. 페니는 가방에서 단화를 꺼내 신고 손바닥만한 거울로 얼굴에 더러운 게 묻지는 않았는지 요리조리 살폈다. 오늘따라 차분한 단발머리, 작은 코에 서글서글하게 큰 눈. 인상은 이만하면 나쁘지 않았다. 급하게 나오느라 블라우스 다림질을 깜빡한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페니는 가게 안으로 첫 발을 내딛자마자 어마어마한 인파의 손님들 틈에 섞여들었다. 로비 중앙의 프런트에서는 직원이 마이크에 대고 안내방송을 하고 있었다. 어제 정신없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던 그 중년의 여자 직원이었다. 외부 손님들께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외부 손님들 한정으로 요금은 전부 후불입니다. 직원에게 꿈을 받으셨으면 곧장 나가시면 됩니다. 거기 도지콘 남매, 너희는 돈부터 내고 가야지. 이리 와. 죽은 깨 투성이 어린 남매가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가려다가 터덜터덜
프런트로 돌아오고 있었다. 페니는 달러구트의 사무실로 가야 하는 건지 직원용 앞치마부터 갈아입어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웠다.